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8시에 발표된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휘경 디센시아 청약 경쟁률인데요. 자, 이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청약 시장에 대변화가 시작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동산 시장 회복 순서가 있죠. 집값 회복 기대가 상승하고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분양권 투자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분양 물량이 소진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쏠린다? 분양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급등된다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 상승세도 확대가 된다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청약 경쟁률 급등까지 왔습니다. 어제 마감된 휘경자이 디센시아 일반 분양 결과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전용 59제곱미터 7억 6천에서 7억 7천, 전용 84제곱미터 9억 6천에서 9억 7천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순위 최고 경쟁률 154대 1, 1순위 평균 경쟁률 37대 1 경쟁률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치명적인 단점 3가지를 뚫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청약 결과라는 거죠. 자, 휘경자이 디센시아는요, 3가지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단지를 에워싼 2개 철도가 있었어요. 1호선과 경의선이 있었는데 특히 단지의 남쪽을 지나가는 경인선의 소음이 화물열차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의 거리와도 이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대표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자, 무려 20분 가까이 소요가 되고 도로도 2-3개를 건너야 되더라. 학부모 입장에서 이것만큼 신경 쓰인 게 없다는 거죠. 자, 휘경자이 디센시아 3번째 단점은요, 바로 인근 지역에서 더 나은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 3000세대, 400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의 공급이 같은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도 안 나죠. 원래 이렇게 몰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문 1구역과 3구역은요, 소음이 심한 경의중앙선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초등학교의 거리도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지게 되네. 그럼 휘경 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요, 높은 분양가를 측정하기 애초부터 어려웠습니다. 평당 분양가 2,930만원 책정됐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장이자이에서 국평기준 10억 찍었었는데 여기는 9억 후반에 분양을 하네. 왜냐면은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낙 굵직한 분양이 있었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도 빨리 하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동대문에 예정된 3개 대단지 분양 중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된 거죠. 이 분양에 모든 정비사업장 관계자가 집중을 했습니다. 단점이 분명한 단지가 국평기준 9억 후반에 측정을 했네. 만약 청약 경쟁률이 높다면 비규제적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와, 평균 경쟁률은 51대 1 경쟁률이 나왔고 무려 17,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영종포자이 디그니티 특별공급 경쟁률이 70대 1이었잖아요. 일반 공급 경쟁률은 훨씬 높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역세권 분양의 과열까지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청약 경쟁률, 실소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실소자의 수요를 볼 수 있는 특별공급 경쟁률,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18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실소자가 왜 움직였냐? 기존 주택 상승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기존 주택이 찌끔찌끔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시장으로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분양권 투자가 사실상 허용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것도 일반 분양 경쟁률을 올렸다는 거죠. 실소자, 투자자 동시 유입 증가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분양 대기 중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분양가를 계속 올려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조합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이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나마 착공한 곳은 나은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은 당초 사업 계획보다 공사비가 30% 내외로 증액되고 있어요. 자, 최근 공사비 협상을 완료한 사업장 예시를 볼까요? 자, 5호선 애호개역 초역세권의 공덕 1구역, 여기가 당초 계약 평당 449만원이었는데
613만 원을 36% 인상이 됐습니다. 광명 5구역 같은 경우는요, 평당 463만 원에서 593만 원으로 28% 인상이 됐다는 거죠. 이런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 조합장이 쫓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 수입을 늘려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없게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조합원들은 대부분 내가 얼마 정도 추가 분담금에 새 아파트를 받는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미분양과 분양 수익 극대화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미분양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분양 수입적인 측면에서 분양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네. 분양시장 호황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분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뻔해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야, 강북지역에서 평당 2,900만 원에서 완전 완판됐어. 나는 3,000만 원 완판됐네. 그 다음 사업장은 3,100만 원, 그리고 3,200만 원, 3,300만 원. 언제까지 이 분양가를 올린다? 청약 경쟁률 미달날 때까지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약 대기자분들은요, 가급적 청약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 지역 말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거든요. 그 외 지역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요, 가급적 청약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기회가 많아요. 이번에 휘경자이 디센시아도요, 특별공급 경쟁률,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렇게 안 높았어요.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분양시장은요, 뚜렷한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2개 단지를 분양했었는데 무려 7곳이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무려 17,523호입니다. 완공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해요. 근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PF 사태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증소증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 분양시장 호황은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그리고 GTX 반도체 산업단지 호재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 미분양 공포가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려 7만 5천 호 정도 됐고, 이게 10만 호까지도 금방 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쇼킹 부동산은 수도권 전문 방송이고, 현재 내 집마련은 3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공포는요,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 영향을 줄 이슈는 절대 아니란 부분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주택가격 추가 하락 기대감이 높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분들 좀 분양받기 두려우신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집값은요,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기 이전의 신호를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악재가 있으니까 그때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을 위한 힘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빵 터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런 신호가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기준은 장기 관점, 단기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장기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 물가,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악재로 작용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끝났다 말씀드렸죠. 물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요, 시장금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거래량, 전세값, 청약 경쟁률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금금리, 대출금리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바닥을 찍고 2월, 1월부터 2월, 3월, 4월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 아시다시피 팍 터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호도 추가 급락 가능성,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앞서 이후로 여러분들이 분양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소자하고 투자자는요, 청약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자, 투자자가 볼 때 좋은 분양이 있고 실소자가 볼 때 좋은 분양이 있어요. 각각의 입장에서 저희가 전략과 기회를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쇼킹 부동산 멤버십에서요, 주 3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매 영상마다 분양 정보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